안녕하십니까. 인문화결전 김갑수입니다.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이 유명한 말은 아마 이제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시몬드 보부아르의 그 유명한 말이죠. 이 정도의 상식에는 도달한 것 같습니다만 한 발만 더 들어가게 되면 그 여성에 대한 시각, 여성주의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의 큰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깊은 이해와 또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날 그 여성주의는 여성주의 이론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떤 입장인가 이게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론 중심인 게 필요한가 싶다 싶은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전문가를 모셔서요 그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또 입장에 대한 토론도 좀 해보고 이러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이 제안하시는 것은 살림 리스트라는 용어와 함께 등장을 하는군요. 그게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성주의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연세철학연구소의 연구원이시고요. 철학 아카데미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철학 박사 박남희 박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 오프닝 때 잠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성주의적 시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상식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선생님은 그 페미니즘 운동가십니까? 뭐 이론가십니까? 둘 다 합니까? 가령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 운동가이라기보다 또 여성 이론가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보려는 시도 자체가 좀 저희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저희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성주의적 사고방식을 갖지 않는 여성들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저는 여성 운동가도 여성 이론가도 아닌 그냥 여성일 뿐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인문화결전 시간에 이제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무엇을 쳐다보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용어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 페미니즘이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그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선생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여성 운동하고 또 여성학 또 페미니즘 이게 굉장히 혼재되어져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물론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긴 하지만 엄밀하게 우리가 개념을 정의하자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성학이란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여성 운동이 나오게 되는데 여성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에 비해서 불평등한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가격한 자기 의사를 표시하면서 전개되어지는 하나의 그 집단 행동, 그걸 우리가 여성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근데 분명히 그것도 이제 그 당시 시대에 놓고 보면 필요했던 하는 요소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학문적인 이론의 틀로 여성을 위한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이론적 틀을 체계화시킨 것은 이제 여성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통용하고 있는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그거를 포함해서 또는 조금 차이를 가지면서 여성주의적 시선에서 하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 되어져요. 사실 그것만으로 지금 말씀으로 페미니즘을 제대로 이해했다 이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방대한 세계니까. 근데 이제 이 관심을 현재 이 지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을 설명하는 게 보통 뭐 우리 너무나 많이 썼는데 지식정보사회다. 그다음에 새로운 유목민의 시대다. 노마디즘이다. 뭐 이런 말 쓰죠. 그리고 정말 많이 쓴 말이 포스트 모던. 요새는 용어를 잘 안 쓰게 되거든요. 하여튼 탈근대라고 하는 이런 지금의 이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여성성이라는 것이
보다 중대한 가치가 됐다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예, 있겠군요. 예.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름이 있듯이 각각의 시대에도 시대를 지칭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대가 어떠한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느냐를 다시 이제 대반추해서 그 시대를 이름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시대를 일컬은 이제 이런 이름들, 선생님 말씀하셨던 다양한 이름의 그 핵심적인 것에는 뭐냐면 유연성이라는 것이 이제 있다. 그 네. 유연성이 뭐냐? 바로 그동안 여성들에게 부과되어졌던 부정적 의미로서 사용되어졌던 여성성의 하나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그것이 새로운 가치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로 이제 사용되어져야 되고 또 전개돼야 된다. 아마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죠. 네. 네. 페미니즘도 이제 자료를 조금만 찾다 보면 다양한 이론들이 이제 쭉 있더군요. 근데 여성이 왜 여성주의가 문제로서 등장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이론에 덫에 갇히는 면이 좀 있구나.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페미니즘 치면 그 여러 이론들이 쫙 정리되어 있는데 그걸 열심히 읽고 난 결론은 그래서 뭐지? 뭐 이렇게 됩니다. 지적 잔상만 남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하나의 사회의식으로서 또는 운동으로서 또는 학문적 개념으로서 출발됐다는 그 진원지를 지만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사실은 여성 운동이 시작되어졌던 거는 이제 영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 영국에서 그 제국주의 그 식민 이민 운동이 이제 전개되어지면서 물자를 많이 이제 실어 갖고 오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상적인 배경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그 부두에서 하역하던 남자 노동자들이 이제 그 자기네들의 그 권리를 더 찾기 위해서 이제 파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파업의 효과를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노동 운동이 처음으로 전개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면방직 공장에서 이제 그런 비슷한 류의 데모가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남성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파업을 하고 이제 휴식을 갖는 동안에 그때 그 공장주는 남성이 아닌 여성들을 처음으로 이제 생산의 영역으로 이제 불러들이게 되죠. 남자들이 파업을 하니까 그 자리를 메꾸느라고 이제 시작이 이제 되는군요. 그 부두의 노동자들을 여성들이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성공을 해서 그게 노동 운동의 이제 기원이 되어지는데, 두 번째 이제 면방직 공장에서는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예. 여성들이 하니까 더 섬세하게 더 잘해요. 예, 더 잘하고 이제 더 오히려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남성들이 이거는 아니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타협을 하게 됩니다. 여성들을 배제해고서 남성들만의 여기 노동쟁이는 성공적일 수 없겠다 해서 이제 여성들하고 같이 하게 돼요. 같이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공장주하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다시 남성들이 공장에 들어가는 대신에 여성들은 다시 이제 가정으로 되돌아가야만 됐어요. 그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대다수의 남편이거나 그 가족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여성들은 직장도 잃고 또 남성들하고 가정을 가졌던 여성들은 2배의 임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차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남성하고 연계가 아닌 여성들만의 어떤 운동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이제 여성들이 그 결성하게 돼요. 네. 그게 아마 여성 운동의 시발이 될 텐데, 그거를 결성하면서 어떤 여성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남성들의 의존하지 못하고 삶을 영위해야 되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 여성들이 중심으로 해서 임금을 더 쟁취하려고 해도 아무런 법적 근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을 뜨기 시작한 게 이제 정치적인 권리, 그러니까 참정권, 그때 투표권이죠. 네. 근데 투표권을 먼저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죠. 그 그게 당시까지는 그러니까 없었죠.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죠. 예.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여성 참정권이 먼저 있는 뉴질랜드입니다. 야, 놀랍군요. 예.
근데 이제 아마도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이제 논하기 이전에 제가 추론해 볼 때 같은 그 뉴질랜드로 떠나가면서 자기 생사하는 남성들이 한테 의존적일 수 없는 나의 죽음, 나의 배멀미, 나의 고통, 나의 이런 것들, 그 내 눈으로 보는 그 이 평등함이 그 당시는 뭐 굉장히 얼마나 오랜 긴 항해 기간을 통해서 갔겠어요. 예. 그런 것이 아마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진 결과가 아닐까. 네. 예. 선생님 그런 생각도 추론이시죠. 예. 해보게 자, 돼요.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방직 공장에서 여성들이 노동을 하게 되면서 예. 여러 가지 실질적 필요 때문에 이제 생겨났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개 과정과 이론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우리가 기억하는 그 20세기로 넘어와서는 단연 미국으로 그 중심이 확 이동되지 않습니까? 네. 그 양상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미국에 도착한 그 신대륙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사람들이 여자를 동부에다 남겨두고 남자들이 점점 이제 서부로 개척, 땅을 확보하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가면서 남겨진 자리에서 여자들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안도, 교육도, 또 경제적 먹거리 뭐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감당하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하죠. 네. 아, 이거는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이라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성들의 실생활에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패션에도 변화가 오고. 바지를 입는다거나. 바지도 입고 부츠도 신고 말을 네. 타고 내 목숨을 뭐 보호해야 되니까 총도 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게 못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할 수도 있고 하면 되는구나. 해야만 하는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한 그 미국의 대다수의 많은 여성들이 이제 모여서 처음으로 여성 연맹이라는 걸 만들죠. 관심이 아무래도 이제 빙 돌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로 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페미니즘 역사를 뭐 좀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요. 여성주의적 시각을 반영하고 뭐 이런 거 되게 한국 영화는 거의 다 옛날 영화는 다 이제 여성 억압의 영화라고 보여집니다. 터무니없는 정말 심한 억압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날것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그래도 좀 쟁점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마 그 단서가 자유부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여성의 문제가 어떤 남성의 부속적인 존재로 그 영화에서 다뤄지지 않고 여성의 문제가 처음으로 부각된 게 아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부인일 겁니다. 과연 여성은 욕구하지 않은 존재인가? 아주 중요한 쟁점이죠. 특히 이제 그 성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거기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윤리적 도덕적 그런 잣대는 우리가 유보하고 만약에 같은 잣대를 왜 다르게 적용해야만 하는가라는 거에 이제 문제 제기가 됐다면 우리 그 이후에 나온 영화들이 이제 여성을 어떻게 다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네. 그러면은 근데 거기서도 뭐냐면 여성은 그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아기를 그냥 그 놔주는 하나의 그 사물적 존재로서 거기서는 그려지지. 도구로 그려지죠. 그쵸. 도구로 그려지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 영자의 전성시대. 영자의 전성시대. 그때 이제 점점 그 경화가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위치는 조금 바뀌죠. 그 술집 잡부로부터 호스티스라는 어떤 산업 자본주의의 그 위치는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여자한테 부여되어진 거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오빠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동생. 가정을 때로는 그 감내해야 되는 실질적인 그 가장이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가장 이런 것들이 그려지다가 조금 거기에서 한 발자국 나와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대 안에 부르라는 영화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대 안에 부르라는 영화는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기존에 있었던 영화보다 굉장히 한 걸음 많이 앞으로 나왔는데 여자도 자기 사회에 그러니까 오빠나 누구로 가정을 살리는 어떤 그 살림 미천으로서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삶을 살고 싶어하는 존재인데, 근데 그것도 역시 뭐냐면 그대 안에서 내 희망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되어진 우리 사회 그 시대는 더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지나고 나면 개 같은 날의 오후란 영화가 있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배운 여성, 우리 사회에서 교양 있다고 하고 배운 여성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그 갖고 있는 그 본연의 자기의 욕구 이런 것들을 분출시킬 수 없지만
그 시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험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오히려 네. 꺼리낌 없이 그런 걸 노출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사적으로 그 영화 안에서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 영화가 있게 되어진 건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여성들한테 보여줬던 시각이 그대로 그 영화 속에 녹아져 있는 걸 보게 되면 예. 지금 사는 여성들은 굉장히 해피한 행복한 거죠. 거예요. 예, 예. 과거에는 사실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시대를 반영해서 예, 읽었는데 예. 요즘은 이제 영화로 합니다. 그리고 네. 그게 더 적실성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요. 제가 그냥 다른 얘기 하나 하자면요. 옛날 그 우리나라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영화보다 훨씬 더 그 억압적이고 못한 영화가 최근의 할리우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럽 영화는 뭐 그렇진 않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보면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등장하냐면 사건이 흘러가는 데서 중심이 아닙니다. 항상 부수적으로 애인이거나 부인이거나 그래서 꼭 일을 회방합니다. 같이 탈출을 해도 여자가 자빠집니다. 여자가 네. 넘어져서 일이 그르쳐져요. 예. 이건 참 부당하게 그리고 있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자라는 건 오로지 저런 부수적이거나 일을 그르치는 역할만인가 하는 아주 심지어 분노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영화 평론가들은 그런 걸 가만히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닐 거라고요. 다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해를 좀 도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울슨 크래프튼이 그 여성 옹호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최초의 이제 여성주의적 시각을 담은 그런 이론서가 아닌가 싶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최초의 여성주의 운동의 시작은 이제 그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것의 계기에 불을 지펴준 게 바로 이제 이 여성 영권 옹호론이라고 그러는 건데 네. 그것을 쓰게 된 계기가 이 여성이 뭐냐면 이 여성은 사실은 그 당시에 유복한 신분 사회에서의 그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할 일이 없어지게 돼요. 네. 왜냐하면 뭐든지 다 남편이 네. 밖에 나와서 이분화되죠. 남자는 사회, 여성은 가정. 그런데 그때 여성들이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사치와 자기 장식, 네. 인테리어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심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성이 얼마만큼 화려하게 사치할 수 있느냐라는 곧 여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남성이 얼마만큼 자본의 힘을 갖고 있느냐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부인의 하는 화려함은 그렇죠.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보증해주는. 그 여성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위가 내 아이의 자발적인 욕구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리인으로서 부속적 존재로서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와 더불어 같이 연계해서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정치의 모든 것들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참정권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태동되어지는 게 이제 정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화두를 삼고 시작한 게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자유주의 페미니즘, 비교적 상층을 점하는 여성들의 있어. 의식을 반영했다는 한계는 있으나 있어. 예, 예, 출발점으로 볼 수 예. 있겠다. 자, 이것과 상당히 다른 대립점에 서 있는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보통 이제 마르크시즘적인 것, 사회주의적 여성관을 들지 않습니까? 그걸 좀 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계급의 여성들은 정치의 노동의 현실에 그 자기 모든 시간들을 다 투여해야 가능했기 때문에 정치 교육에 별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나온 게 막스 페미니즘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여성의 사회 정치권을 참정권을 획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도로. 근데 우리의 현실은 노동자에 처해져 있는 여성의 현실은 너무 고달픈 거예요. 예. 황폐화시켰다라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계급을 타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성과 남성의 이런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들고 나오는 게 이제 막스 페미니즘인데 예.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온 여성들의 삶을 보니 여전히 이전에 있었던 그것에 사회에서 되풀이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풀이되냐 하면 임금의 차이, 네. 그다음에 승진의 차이.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사회에서 나가서 일했는데 요새 우리들하고 문제하고도 그렇게 많이 거리가 있지는 않아요. 다시 집에 들어가면 여전히 내가 여성에게 했던 역할들을 그대로 다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주어지게 되죠. 이 문제는 어떤 계급의 문제에서만 또 경제의 균등에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네.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다. 그래서 자녀 교육, 생산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를 이제 사회주의 관점에서 예컨대 아이들 양육조차 예. 사회가 책임져야 예, 된다. 예, 예. 예. 지금 자유주의 페미니즘, 막시즘 페미니즘, 또 사회주의 페미니즘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갈 길이 좀 멀어갖고 말이에요. 예. 몇 가지만 좀 선택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특히 정신분석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여성주의적 시각을 바라본다 할 때 아주 흥미로운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예. 몇 가지 요소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이 페미니즘하고 관계되어져 있을 때 뭐냐면 여성성, 남성성 이렇게 우리들이 그 아이들한테 교육을 한단 말이죠. 네. 그것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결시켜서 들어가 보니까 예. 이제 최초에 육아되어지는 게 누가면 대다수의 뭐냐면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양부모가 남성과 같이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네.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한다라는 이 구조가 바로 여성성과 남성성을 낳게 되는 기본 문제가 아닐까라고 분석해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 여성이라는 어머니가 아들을 하고 딸이라는 그 이게 두 아이를 놓고 봤을 때 이 남성이라는 이 아들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 분석이 락강의 정신 분석이 많이 도입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영아기로부터 이 영아기 때는 엄마와 내가 구별이 안 돼서 엄마가 곧 나고 내가 곧 나인 것처럼 그렇게 일치감을 갖다가 딸보다 아들이 빨리 자아가 확립되어지는 계기는 뭐냐면 바로 엄마와 아들이 갖고 있는 성의 이질성이 자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빨라진다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분석 없이 사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성들은 사회적이다. 남성은 빨리 독립적이다. 자기 정체성이 있다. 반면에 여성 딸 같은 경우는 동성인 여성들끼리 일체감을 갖고 있었던 그 영아기에서부터 자기를 형성하는 그게 비교적 끈끈하게 더 아들보다는 이게 끈끈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자아 형성기가 늦어지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뭐냐면 또 만들어지는 오디푸스 콤플렉스 있잖아요. 예. 자기를 자각하게 된 아들과 딸의 형태가 또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되냐면 그 아버지를 보면서 뭐냐면 힘과 힘의 그 구조 속에서 자기가 어머니를 아버지한테 뺏기는 것으로 인지되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힘이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네. 이제 언젠가 자기가 힘을 키워서 어머니를 다시 내가 차지하겠다, 다시 되찾겠다라는 그 힘을 내재화시키면서 이제 욕구하다 보니까 빨리 독립적인 개체적인 자기 의식이 싹 크게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반면에 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성을 하게 되냐면 아버지에 대한 그 완전함은 이 결핍으로 똑같이 느끼기는 하는데 자기도 결핍된.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 막 이렇게 당당함으로 나가지 않고 부끄러움, 수치심, 미안함, 그다음에 그 결핍된 것보다 보다 더 완전한 자에 대한 동경심. 그래서 남자에 대한 동경, 그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이 미안함 이런 것들이 죄책감이 내재화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되면 그 운명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성으로 태어나거나 여성으로 태어나거나 문제의식을 가져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있죠. 왜냐하면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정신분석에서 보면 여성은 뭐냐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어머니 혼자서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 부모가 같이 양육을 해나갈 때는 이 문제가 다른 현상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남성성의 길러짐, 여성성의 길러짐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문제군요. 예. 지금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성으로 길러진다는 그 말의 출발점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시몬드 보부아르인데요. 보부아르 얘기는 사실은 그 실존주의 시기에 그 정신을 담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존주의라는 게 결국 핵심은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을 내린다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페미니즘 맥락에서 실존주의 여성 의식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 부바르는 바로 그 자기의 연인이었던 그 샤르트르의 그 사상, 존재와 무에 대한 그 실존주의 사상을 그대로 이제 페미니즘으로 연결시켜 온 사람인데요. 샤르트가 얘기할 때 인간의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직자적 존재와 대자적 존재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자적 존재하고 대자적 존재가 구별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의식할 수 있는 존재와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 근데 그것을 시몬은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여성은 한 번도 여성은 대자적 존재로 남자들이 여겨왔지 여성 스스로를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자적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 남성들이 실존의 자리를 보려고 했던 그 여성의 그거를 그대로 여성의 실존을 봐봐라. 오늘날 이 여성의 실존이 어떠냐. 여성의 실존도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직자와 대자적 존재가 있는데 여성에게는 뭐를 대자적 존재라는 걸 지웠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의 시점으로 와야죠. 네. 탈근대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하는 오늘날 어떤 시각의 이제 관점들이 중요한 것이냐, 많이 토론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인데 좀 쭉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의 그 맥락을 좀 알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이 시대에서는 뭐냐면 다양성이라는 것이 각각의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서로 그 상호 소통하는 세계라 한다면 그러니까 중심이 따로 있지 않은 세계라는 그렇죠. 거죠. 예. 만약에 그렇다 하면 여성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의 존재로서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갖고 있는 가치도 가치더불어 만들어지고 얘기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여성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성 내에서도 소위 차연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다르다는 거죠. 예.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 데리다의 그 해체주의가 그 차연과 해체와 차연을 얘기하잖아요. 그는 뭐냐면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자라도 서로가 같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동일성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차이성이 곧 뭐냐면 나의 존재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것에 의거해서 남성이 이런 그 차이는 남성이 갖고 있는 시선에서 여성을 이렇게 항상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직선적이고 계급적이고 힘의 구조 안에서 말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이 무한 경쟁의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사람의 삶을 오히려 풍요롭게 하고 살기 좋고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냐면 사실은 남성적 가치 시선에서 도래된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느 대책 방안이 있다면 여성적 가치가 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등장하는 학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파도 있고 크리스테바. 이런 학자들이 이제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들이 규정해 놓은 여성성 마치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 강자가 약자를 향해 너는 이런 존재야 하고 또 약자는 그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한 이 틀을 벗어버리지 하는 그 맥락으로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역시 빼놓을 수 없이 간과할 수 없는 게 생태주의적 시각에서의 여성 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 에코페미니즘이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에코라는 건 이제 생태학과 여성 페미니즘을 같이 이제 만남인데 우리들이 그동안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대했는가 부속적 존재로서 이 자연을 다루듯이 남성은 여성을 그동안 그렇게 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에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에요. 예컨대 문명은 남성이고 네. 자연은 여성이다. 여성이다. 그랬을 때 문명 일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회복했을 때 온전한 삶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여성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런 맥락으로. 자, 그리고 뭐 그런 얘기 맥락 속에 우리가 어떤 현실에 직면해 있고 주요 쟁점이 뭔지를 대략은 알겠습니다. 근데 좀 민감한 거 하나로 돌아와 보죠. 자,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온갖 사회 분야에 대해서 혁신을 요구하고 새로운 시각을 요구합니다. 예컨대 현실 정치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정치의 영역이 아마도 가장 남성적 가치가 가장 팽배하게 행해지고 행사되어지는 정말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장이 부분이죠.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여성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이 정치의 그 패러다임을 여성주의적 패러다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미 정치적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치의 논리가 무한 경쟁이라는,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어떤 그 힘의 권력 다툼의 정치가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존재성을 이렇게 살려내어지는. 그래서 이 살림이라는 것이 가정에서 밥 차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만 해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죽임 살림 곳곳에 살림이군요. 곳곳에 사회의 모든 영역에 그 갖고 있는 본래적 생명을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다 그래서 생명을 갖고 다 기쁨의 노래를 이렇게 불러낼 수 있는 살림의 정치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네, 신디 셔먼이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자기 자신을 피사체로 삼아서 그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 자신이라는 것을 일단 한 사람의 몸이라고 보죠. 좁히면 여성의 몸입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제 아마 여성에 대한 논의는 여성의 육체에 대한 논의와 역사를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게 큰 관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주의자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몸은 우리가 굉장히 물질적이고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육체적인 것으로만 봤는데, 이 몸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현실적인 것이요, 실존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는 몸을 통해서 다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네. 그럴 때 이 그동안에 이 몸이 가지고 있었던 상징성, 여성하고의 연결성을 사실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가치로 이제 되돌리고자 하는 네.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죠. 미스 코리아에 나간 여성이 자기를 상품화시키고 또는 자기를 요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내 몸의 재산이고 그것을 상품화시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논리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상의 그 언어화되어지고 관념화되어지는 그 언어 외에 몸 언어가 있을 때 나는 그 몸으로 가지고 표현하겠다라는 에서 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의 의도는 다른 데 있는데 이거를 대상화시켜서 하나의 수단, 돈벌이의 수단으로서 내가 나를 내놓는다는, 이건 굉장히 다른 차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각된 행위냐 그렇죠. 무자각적인 것이냐가 그렇죠. 굉장히 다르다는 그렇죠. 의미군요. 예. 예. 네, 이제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박남희 박사와 페미니즘에 대해서 두루두루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박 선생님, 오늘 어떤 책의 어떤 기절 들려드리시겠습니까? 사실 이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에 나오는 한 기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아도르노는 그 여성주의하고는 별 얘기가 인연이 없는 친구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 내용의 한 귀절은 오늘날 그 여성을 대하는 많은 시선들에 대해서, 또는 그 여성이 지향하고자 하는 부드러움, 유연함에 대한 시사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도르노의 한 부분, 달팽이의 꿈이라는 것을 읽어볼까 합니다. 예. 지성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징표가 있다면 그건 달팽이의 부드러운 더듬이다. 가고 싶은 곳으로 길을 찾아가는 달팽이의 더듬이는 메피스토 페리스의 말을 믿는다면 시각기관이면서 촉각기관이고 동시에 냄새를 맡는다. 그런데 이 더듬이는 도중에 어떤 장애물과 부딪히면 즉각 각질 속으로 후퇴해서 자기를 보호한다. 각질 안에서 달팽이는 한 덩어리의 육질이 되었다가 잠시 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더듬이가 되어 밖으로 나온다.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더듬이는 다시 자신을 각질 속으로 감추어 버린다. 이러한 시도가 반복될수록 더듬이가 밖으로 나오는 시간의 간격은 점점 느려지고 커진다.
달팽이의 정신은 반복되는 폭력의 공포 때문에 마찬가지로 딱딱해진다. 달팽이의 삶은 처음에는 무한히 부드러운 것이었다. 이처럼 신체와 정신은 본래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달팽이의 부드러운 육질은 외부의 폭력 때문에 굳어지고 딱딱해진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 아도르노의 이야기를 정리해 주시려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 이 구절을 읽게 되는데, 하나는 여성들이 새롭게 세상을 나가려고 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달팽이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고, 네.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회적 상황이 점점 더 고착화되어지고 화석화되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하드적이 되어지는 이 사회에 여성주의가 갖고 있는 유연성, 부드러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시 살려지는, 그래서 누구든지 다 각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적절한 기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만약 여성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무임승차하지 말자. 내가 주장하는 것만큼 살아내자. 살아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